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삼목에스폼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건설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어요. 서울시를 비롯해서 수도권, 지방 도시까지 미분양률이 역대 최저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2001년도와 엇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핵심 건설제 기업들이라던가 건설사들의 실적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역시나 꽤나 뜨겁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리는 기업은 삼목에스폼입니다. 일단 삼목에스폼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거푸집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매출의 거의 95% 이상이 알루미늄 거푸집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건물을 지을 때 PLCC 파일을 깔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거푸집을 세우죠.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굉장히 좀 건설 단면이라던가 혹은 건설에 대한 그런 철 구조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푸집을 세움으로써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기 전까지 이렇게 모양을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최근까지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거푸집은 목재였어요. 목재. 근데 이 목재에서 알루미늄으로 대부분 다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알루미늄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알루미늄 폼을 대략 40% 정도, 시장 점유율의 40%를 삼목에스폼이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알루미늄 폼, 그러니까 거푸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설업종이 점차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그러니까 건설 주택 경기라던가 혹은 건설업종에 대한 그런 상승폭과 그리고 그에 맞춰서 삼목에스폼의 실적이라던가 주가 역시나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목재 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좀 쓰이긴 했지만 이제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목재 거푸집과 철제 거푸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철제 거푸집은 이 목재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무게가 너무 무겁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것을 알루미늄으로 현재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 목재와 다르게는 이제 대부분 알루미늄의 그런 폼들이 이제 각자 모양에 맞는,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이 잘 된다는 거죠. 각자 모양에 맞는 것들을 제작을 해주고 임대라던가 판매를 함으로써 각자 건축물에 따라서 이 폼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기능공이 아니어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제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꽤나 좋은 그런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이 건설 현장에 가면 갈수록 활기를 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삼목에스폼의 실적 역시나 꽤나 정비례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삼목에스폼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폼을 판매도 하겠지만 대여를 통해서 특히나 이 알루미늄, 철제 이런 거푸집 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내구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대여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금 받아서 다시금 재판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것들도 사실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가 않는 거죠. 그냥 건설 시장에서 지금 건자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도 꽤나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 삼목에스폼에 대한 실적 자체는 꽤나 높은 확률로 앞으로도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보시면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400억 이상, 그리고 당대순이익도 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익률도 높았고 ROE도 높았죠. 그러니까 건재제 기업 치고는 굉장히 순이익률이 높아요. 그만큼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그런 산업이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낮죠. 부채 비율도 10%대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번에도 업황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실적 역시나 좋아질 수 있는 기미가 저는 점차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2018년도에 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업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시가총액은 2,100억 원 정도이고 현금성 자산만 해도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입니다. 1,000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평가 영역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고평가 영역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봉을 보면 많이 올랐지만 월봉 그리고 연봉을 봤을 때에는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골조공소에 이제 소요되는 이제 거푸집류를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임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건설 경기가 죽지 않는 이상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특히 이 거푸집 자체가 알루미늄화가 점차 이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도 점차 따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부채 비용이라던가 혹은 이 추가적인 투자가,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다른 건설 기업들, 건설제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 단기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중기적,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도 그런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8년대부터 2017년대에서 2018년대 들어서면서 신규 착공 물량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월봉으로 좀 보더라도 주가는 주구장창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다시금 주택시장에 대한, 건설 경기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점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쌓이면서 삼목에스폼의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쉽죠. 분석하기가 굉장히 쉬운 기업이고, 사실 단일 사업, 그러니까 알루미늄 거푸집에 대한 그런 사업 현황만 본다면 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건설 경기와 거푸집에 대한 그런 원료에 대한 그런 비용 처리 등의 문제만 살펴보신다면은 꽤나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주가가 폭등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 이러면서 건설 경기를 대폭적으로 이제 증가를 시키면서 여기 같이 주가가 폭등한 것이고 이 당시에 대략 한 1년 만에 4배 정도, 4배 정도가 상승했었죠. 그 이후에 다시금 주택 경기가 불황으로 빠지면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부분 서울시에서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슈를 점차 강력하게 이제 시장에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사업 자체가 삼목에스폼, 금강공업, 현대알루미늄이라고 탑3 회사가 대략 한 70% 이상,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3개사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삼목에스폼은 이 중에서도 40%, 전체 시장에서 40%의 알루미늄 폼에 대한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도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지만 다만 한 가지 좀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이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죠. 무엇보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실 이 주주 친화적이진 않아요. 제가 이 기업을 볼 때에도, 사실 이 기업을 분석해 드릴 때에도,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에도, 찍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대부분의 이제 투자하는 기업이라던가 혹은 분석해 드리는 기업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주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뭐 배당을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은 IR이라던가 혹은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하지만 삼목에스폼은 그런 기업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실제로 이 대주주, 그러니까 에스폼이라는 회사가 대주주인데 에스폼과 어느 정도의 일가 몰아주기가 있습니다. 특히 삼목에스폼 측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다 끝난, 그러니까 비용 처리가 이제는 안 되기 때문에 점차 수익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에스폼에 판매를 하고요. 특히 이 에스폼을 다시금 이제 알루미늄 폼에 대한 원재료라던가 이런 것들 사올 때에도 굉장히 좀 비싸게 사오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은 맞아요. 실제로 에스폼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가 이제 인프라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처져 있고, 특히나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100% 이상, 뭐 200% 이상 이런 식으로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보는 것보다는 그나마 주가가 덜 오른, 별로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수혜 정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만큼은 꽤나 좀 가능성이 높은, 게다가 이에 대한 의문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요청 이런 것들이 소액 주주로부터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삼목에스폼 측에서, 특히 대주주 측에서 굉장히 좀 옳지 않은,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이 소액 주주에서도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전까지 행해왔던 그런 행위들을 앞으로는 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이 유상증자죠. 유상증자도 진행을 했어요. 대략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현금이 무조건 많고요. 또 부채 비율이 없었고요. 뭐 무엇보다 현금성 자산이 1,000억 가까이 되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800억 원 이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네, 리스크는 분명히 있고 이 대주주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었죠. 다만 수액 주주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여전히 2018년에 비해서도 실적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황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는 것은 이제 사실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제 알루미늄 거푸집에 대한 분석이었고 삼목 에스폼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제 우리 필수 멤버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특히 제 텔레그램 방에도 직접적으로 제가 매수 매도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매수한 두 종목도 1%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1.5%, 1%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고 매수한 이후에 더 오른 거죠.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